자,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geography라고 하는 지리에 관련된 거야. 역사와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고, 국가주의에 관련한 역사학과 지리학의 상대적인 위치라는 걸로 체크합시다. 날씨가 이제 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조금 졸리거나 할 수 있어. 그래도 수업의 내용들을 좀 들어야 되니까 졸리면 뒤에서 책상 가지고 좀 공부하던가 하고 좀 나갔다 오던가 해. 다 됐지? 시작합시다. 뭐뭐이긴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과 지리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serve to 동사원형, serve 다음에 to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여.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develop, 뭔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주의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족주의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어떤 감정, 정서,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상대적인 위치, 뭐에 이 두 가지 과목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뒤에 나와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이 상대적인 위치가 크게 came to depend on, come to 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여. 뒤에 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에 거에 의존했다라는 얘기는 뒤에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어떤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해. 어떤 정도냐면 either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즉 앞에 있었던 history하고 geography라고 하는 두 개, 이 둘 중에 하나가 뒤에 more useful, 좀 더 유용하게 보이는 정도, 어디에서 building up, 뭔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뭘 형성할 거냐면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붙이면 앞에 나와 있었던 거에서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과 지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학문이, 이 두 개의 학문이 국가적인 어떤 정서, 우리가 밑에 나와 있었던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보면 아, 내가 어떤 그 태생이고 나의 그 위에 뿌리는 어떤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뭐 일본이 침략했고 거기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독립수사가 있었고 이런 것들, 국가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도움을 둘 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도움을 주는 게 똑같이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서 위치는 상대적인 위치가 된다라고 했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좀 낮고, 하나가 낮으면 하나가 높은 거야. 이러한 위치가 있을 건데, 이러한 상대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런 정도에 따라 좀 달랐대. 그게 뭐냐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이 국가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이 생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좀 더 유용한가 라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좀 달랐다라고 해. 어떤 거는 뭐 geography라고 하는 지리학이 조금 더 중요성을 많이 가졌을 거고, 어떤 거는 history라고 하는 역사가 좀 더 중요성을 많이 가졌을 거고,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국가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것에 좀 더 비중이 높았는지는 이제 설명을 쭉 해줄 거야. 독일에서는 뒤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역사로 인해서, with라고 하는 것이 뭐뭐와 함께라는 것도 있지만, 이 with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의 의미도 가져간다. 그래서 뒤에 거로 인해서, 아주 긴 역사로 인해서, 그럼 그 긴 역사 동안에 뭐가 일어났나 봤더니만, 이동하는 국경과 그리고 divisions라고 하는 뭔가 나누어지는 게 있었네. 작은 states, 작은 국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 책에 아마 소국으로 나와 있을 거야. 작은 국가로 분열.
이동하는 국경과 그리고 작은 국가로의 분열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 역사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지리적인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 독일어를 말하는 그러한 지역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지리적인 패턴이 뭐처럼 보였냐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졌대. 그리고 그래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거로 여겨졌던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독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가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동독, 서독 구분된 것도 있었고, 독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건데,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투를 통해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얻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작은 국가들로 분열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이런 역사적인 걸 봤을 때에는 결국 독일어를 말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독일 땅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거야. 뒤로 보면 다른 국가 얘기도 또 해줄 거야. 핵심적인 거는 역사와 지리라고 하는 두 가지, 지리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어디에 좀 더 중요성을 가지느냐, 여기에만 좀 보면 돼.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면 우리가 되게 쉽게 접근할 거거든. 독일이 왜 그랬는지, 노르웨이가 왜 그랬는지 사실 잘 몰라, 우리는.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뭐 전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간단한 것들만 좀 보려고.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이 노르웨이 이 경우에서는 지리학보다는 역사학이 좀 더 중요했겠지. 노르웨이는 발전시켰대. 자신의 교육 시스템을. 언제? Union of Crowns라고 했는데, Crown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 왕관을 쓴 거니까 왕의 어떤 지위, 왕위의 통합, 왕위의 통합이 있는 그 시기 동안에 교육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라고 해. 그럼 누구랑 통합됐냐면 스웨덴하고 통합을 했대. 1814년에서 1905년까지. 노르웨이는 전투를 벌였고 그 전투에서 스웨덴하고 같이 이렇게 뭐 병합을 한 거야. 같이 힘을 합쳤어.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뭔가 국경이나 어떤 전투에 있어서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진 거지. 그럼 남는 거는 이제 국민들을 교육을 잘 시키면 돼.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다라고 해. 그리고 it had no disputed, 논쟁이 되는 그러한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원래 얘네가 전투를 좀 벌였거든, 노르웨이가.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하고 이 왕위에 있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국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교육 시스템이 좀 더 발달했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자각은 앞에 나와 있었던 국가의 정체성, national identity,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국가적인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촉진되었대. 뭐 함으로써? 뒤에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이킹 시대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 이 국가적인 자각이 촉진될 수 있었고, 노르웨이가 이 바이킹하고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해. 배경적인 것들은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바이킹의 역사하고 노르웨이의 역사하고 서로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소중한 자유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대. 1814년에 노르웨이가 뭐 간단하게 좀 찾아봤는데 이전에는 식민지 하에 좀 있었어. 그러다가 노르웨이가 얘가 이제 독립을 해. 언제 독립하냐면 1814년에 독립을 해.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어떤 자유국가다라는 걸 공포를 해야겠지. 그래서 Liberal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지리학보다는 우세했던 것입니다. Predominant라고 하는 것은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 뒤쪽으로. 세계사를 알면 좀 편할 거고, 세계사를 모르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나도 세계사를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만. 사실 이 세 개 국가들이 독일하고 노르웨이하고 핀란드를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얘네가 다 전쟁에 엮여 있는 놈들이야. 러시아까지. 러시아가 여기 또 나온다.
하지만 핀란드는 얘네는 had also 또한 경험을 했어. 얘네도 왕위 통합이다라는 걸 경험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랑, 이 경우에는 누구랑 통합했냐면 제정 러시아와 통합했대. 러시아 앞에 나와 있는 이 제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 왕이 통치하는 걸 제정이라고 해. 왕이 통치하는 걸 제정이라고 해. 러시아에서도 왕이 있었어. 예전에는.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러시아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러시아와 제정 러시아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보면 뒤쪽에서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뒤에 누구랑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거에 도움을 받은 거야. 노르웨이도 뒤에 나와 있던 스웨덴의 도움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된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것도 핀란드라고 하는 이 국가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거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했었던 이 핀란드라고 하는 이 국가는 부족했어. 뭐가 부족했냐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부족해. 노르웨이는 바이킹 시대라고 하는 어떤 역사가 있어. 근데 얘네는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역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develop, 발전했던 거야.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한 과목으로서. 지리학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쓰여진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역사에서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나마 지리학이 역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걸로 좀 얘기를 한 거고 Pioneering Research Work라고 하는 선구적인 연구 작업이 있어. 연구조사 어떤 작업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Great Political Importance라고 하는 여기에 of라고 하는 것하고 importance가 이렇게 붙었지. 원래 우리가 전치사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가면 돼. of importance라고 하는 이 표현은 important야. 그래서 이거를 뭐 중요성의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important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구적인 어떤 연구의 결과물 어디에서? 핀란드의 어떤 해방 과정에서 lib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워진 거니까 해방이야. 핀란드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얘네도 이제 해방이 됐어.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결과물인 동격이다. Atlas of Finland라고 하는 이것은 강조했습니다. 뒤에 뭐를? Uniqueness of the Finnish lands라고 하는 핀란드 땅의 그 유일함과 독특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왜 썼냐면 지리학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썼어. 이러면서 내용이 끝났지? 그래서 세계사라고 하는 거를 좀 알면 좋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나 지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떤 건지 우리도 지금 뭐 일본하고 계속 중국하고 따지고 있지. 중국에서는 고구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뭐 어느 지역은 중국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어.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가 공통되게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겠지만 하지만 각각이 끼치는 영향은 좀 상대적이었고 그 상대적인 것을 뒤에서 여러 국가를 통해서 좀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보면 돼. 자, 문법 좀 봅시다. serve 다음에 투동사원형은 하나의 어구처럼 봐야 된다.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것.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고 come to 동사원형도 하나의 어구야. 뭐뭐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to which라고 하는 얘는 독해할 때 수없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the degree to which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구처럼 기억해 주는 게 좋아. 뭐뭐 하는 정도라고 하는 걸로.
to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 seem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either 주어 뒤에 보충하는 말 나머지 다 부연 설명이겠네. 잘 썼고 여기에 important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인 거냐면 see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as B의 구조를 이렇게 가져. 그래서 A를 B로 보다도 있지만 A를 B로 여기다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seen이라고 하는 것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으니까 없지 수동이 됐고 그리고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쓴 거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 ly 써야겠구나. 안 돼 이거. 한글로 접근하면 형용사 써야 된다. 뒤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lect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표시했던 것처럼 동사 자리 때문에 표시를 좀 했던 부분이었고 2번 갑시다. 두 번째. 오늘 하는 것들 뒤에 파트 2는 좀 단순한 것들이 많고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 조금 껴있어. 종교와 관련한 윤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Business Ethics라고 해서 원래는 사업의 윤리에 관한 거였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와 관련된 윤리의 자율성. 윤리 때문에 이 파트가 좀 나와. 이거는 조금 고민할 게 좀 있다. 학교의 시험범위 신경 쓰지 말고 파트 2가 기말고사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공부해 놓고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측면 정도로 보면 돼. 측면. 윤리 이론의 한 가지 측면. 그럼 윤리 이론은 또 뭐냐?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 윤리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측면이 뭔가 필요하되 mentioning,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윤리 이론의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뒤에 거야. 자, 이거 미리 좀 얘기할게. 여기에 need라고 하는 것 뒤에 mention을 썼는데 원래 mention은 언급하다라는 타동사거든. 타동사가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동사 형태를 이렇게 쓰게 되면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 쓰게 되면 수동으로 써야 된다. 원래는 needs to be mentioned 아니면 being mentioned 이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ing를 썼냐라고 보면 필요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가 뒤에 ing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 이 ing는 to be pp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아. 여기다가 being pp를 쓰지 않아. 실제로. 그리고 이러한 필요나 요구 같은 이런 동사 앞에 주로 쓰이는 주어가 사물주어야. 사물주어야. 사람이 만약에 쓰였으면 그냥 뒤에가 필요하다로 갈 거야. 근데 얘는 뭐뭐 되는 게 필요한 거야.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 요 mentioned 우리 mentioning 요거 표시 안 했지? 녹색 표시 한번 하자. 요거는 mentioning 녹색 표시 한번 할게. 오늘 날씨가 좀 갑자기 더워졌어. 오늘 조금만 고생해. 그래서 여기는 ing를 써야 돼. 이거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써도 돼. 이것도 맞는 거야. to be mentioned라는 거. 그래서 언급될 필요가 있는 윤리 이론의 한 가지 측면은 뒤에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인데 자율성의 문제야. 누가 가지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의 자율성의 문제야. 뭐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랑 관련해서 윤리가 정말 자유로운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많은 윤리적인 결과물들은 쓰여져 있어. 뭐로부터? 종교적인 관점으로부터 많이 쓰여져 있어. 그리고 많은 concrete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크리트, 단단한 그 고체 같은 것들. 그래서 구체적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애매한 게 아니라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현실적인, 실제하는, 구체적인. 그래서 요 지문에서는 현실의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런 말로 좀 말을 바꿔서 가는 거야.
현실적인 도덕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종교에 의해서. 그러면 이미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 무슨 말이냐면 아니 윤리라고 하는 것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니 이미 종교적인 관점에서 많이 쓰여졌다라고 했고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도덕적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답은 나왔네 이미. 여기에 나와 있었던 자율성이 없다는 걸로.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들을 살펴봤더니만 종교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게 많이 있네. 아 그리고 이 도덕적인 판단이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 라는 것은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 글쓴이가 봤을 때에는 아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 관련해서 자율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 궁금증이 생긴 거지. 지금 정답을 내는 게 아니야 이건. 이건 하나의 그냥 현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뒤에서 써보려고. 뒤쪽에다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 Question in ethical theory라고 하는 이론, 윤리 이론에서의 한 가지 궁금증,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야.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증거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나? 뭐에 대한? 종교에 대한 증거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나? 이 말이 조금 어렵지? 이게 단순하게 보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 어떤 근거 같은 어떤 의존을 하고 있나? 증거로 삼아서 뭔가 의존할 만한 것이 있나? 이런 의미야. 여기에 evidential dependence라고 하는 것은 우선 뒤에 것만 보면 종교에 의존하는 거지. 이게 잠깐 뺄게. 그럼 윤리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 의존할 만한 것이 있나? 요거야.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거를 증거가 있는 거를 찾아봤을 때 라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종교에서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 있을 거고 종교에서 쓴 문서가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걸 증거로 해서 종교에 의존할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러면 윤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당성을 가질 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윤리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미야. 이게. 그래서 증거적인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서 증거를 찾는다는 얘기야. 종교에서 증거를 찾는 거야. 타당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그 질문은 뭔데? 동일한 거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도덕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아닌지. knowing any religious truth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운데 나와 있는 거 다시 보면 그럼 도덕적인 지식은 뭐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물론 어떤 특정한 예외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종교적인 진실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를 바탕으로 예를 증거로 해서 앞에 나와 있었던 도덕적인 지식이 타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자고. evidential dependence가 있는지 없는지. 이 뒤쪽만 영상이 좀 잘못돼서 다시 설명 좀 할 거야. 여기 보면 this does not seem so 라고 했는데 요 this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요걸 좀 보라고 했었지.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할까?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했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를 꼭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앞쪽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잠깐 조금만 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지식이 되겠지. 그럼 이거를 이 종교에서의 어떤 증거적인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도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종교에서는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했거든 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evidential dependence of religion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종교의 증거적인 의존성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거는 없는 거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에서 봤을 때 to say this 이렇게 말하는 것은 is not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주장하는 게 아니야. 뭘 주장할 건데 뒤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물론 일부 사람들은 뒤에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아니야. 여기서 이 앞에 나와 있는 this does not seem so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야. we can know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도덕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re are no theological 이라고 하는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도덕적인 진리를 알 수 있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이게 사실 보면 내용상으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이러한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도덕적인 진리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데 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조건을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걸 봐야 돼.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윤리적인 윤리 이론이다라는 거에서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것과는 뭔가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neutral이라는 이런 단어. 중립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진리가 없다라고 해도 당연히 도덕적인 지식은 존재할 거고 우리가 그 도덕적인 지식을 알 수 있어. 그럼 이건 맞는 말이잖아. 근데 왜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해? 여기서는 포인트가 뒤쪽인 거야. 뒤쪽. 그러니까 이걸 조건으로 걸었을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려는 건데 뒤에 걸 얘기하려는 거지.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포인트는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이라고 하는 거를 언급하려고 했던 거야 라는 얘기지. 이게 꼭 조건이 되어서 이런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진리라고 하는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or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글쓴이가 이탈릭처로 좀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even if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쓰여.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부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는 거지. even if가 그래서 가정법에 쓰인다라고 하잖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만 아닐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만약에 여기다가 there were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버리면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는 분명히 존재해. 그런데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진리가 있던 없던 시간에 이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라는 측면에서 or이라는 걸 쓴 거야. 요 부분은 자, 뒤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 It is that knowledge. 그것은 뒤에 나와 있는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좀 풀면 아는 것이야. 도덕적인 진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depend. 의존하는 게 아니야. 뒤에 거에 달려있지 않아. 뭐냐면 신이나 종교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야.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아. 즉 이런 것에 의존해서 앞에서 나와 있었던 요게 만약에 이런 것에 의존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evidential dependence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없다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의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립적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이 견해 어떤 견해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격이다. that 도덕적인 어떤 지식, 도덕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식은 가능해. independently of religion이라고 하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뭐든지 간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도덕적인 지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is not anti-religious. 이 견해는 종교에 반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를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종교에 초점을 두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도덕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의 얘를 기준점으로 바라봤을 땐 이렇다라는 언급만 할 뿐이지 얘가 뭔가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건 아니라고. 실제로 it has 여기에 it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견해를 얘기해. this view라고 하는 거 요 내용 그대로 받아가겠지. 이것은 종종 지녀졌어. hold라고 하는 단어의 PP 형태인데 이 hold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 그래서 이 견해는 지녀졌어. 누구에 의해서? 뒤에 거에 의해서. 말 바꾸면 뒤에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지금까지 쭉 가져왔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헌신하는 철학자들하고 그리고 여기 신학가들 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뒤에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 철학자들도 있고 당연히 신학자들은 종교적으로 헌신적이겠지. 그런데 철학자들조차도 이 사람들도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뒤에 걸 봐봐. 이 뒤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에도 이 도덕적인 진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중립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야.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해석을 조금 꼼꼼하게 잘 보고 그럼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한번 보자. 최종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서 이 사람이 보려고 했던 건 뭐야? 이 이슈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였잖아. 요 부분 뒤에 나와 있는 autonomy of ethics in relation to religion이라는 종교와 관련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의 자율성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잖아. 그럼 이 자율성 있다는 거야? 지금 없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지.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맺으려고 했던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좀 지어봅시다.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잠깐 좀 지워주고 뒤에는 문법적으로 따로 볼 게 없었고 whether이라고 하는 이 부분 question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켰을 때 얘는 동격의 구조에서 이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절로 쓰일 수 있지.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내용으로서 연결을 좀 시킬 수 있는 거고 이 whether이라는 것도 동격의 절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다른 것들은 크게 정리된 게 없었던 것 같네. 21강의 2번은 조금 고민하고 많이 읽어봐야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종교가 그럼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안 끼친다는 거야? 아예 그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거 자체를.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해서 moral education, 도덕 교육에 관련된 하나의 책의 내용이어서 봅시다. 에어컨이 나올까? 틀어보자. 이렇게 몇몇 요인들이 확인되었어. 뭐로서? 어떤 영향으로서. 뭐에 미치는 영향? 뒤에 나와 있었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정체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몇 가지 요인들이 확인이 되었대. 일부는 개인적인 거고 일부는 상황적인 거야. 여기에 some이라고 하는 거는 some factors를 얘기해. 일부 요인들을 보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또 일부는 보니까 상황적인 성격이 있대. 그래서 개인의 수준에서 보면 things, 것들, 뭐와 같은 것들, 뒤에 거와 같은 것들, 성격, cognitive development라는 인지 발달, 그리고 태도, 가치관, 좀 더 넓은 의미의 자아와 그리고 정체성 발달, 이러한 것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
전부 다 개인적인 것들이야. 어디에? 도덕적인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대. 예를 들면 those 이런 사람들이 있어. 좀 더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서? 인지 그리고 정체성 발달, 인지 및 정체성 발달에서 좀 더 발달한 요 사람들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래. 뭐에 대한? 도덕성, 도덕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그 발달에 있어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인지라던가 성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개인적인 발달이 큰 사람들이 도덕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능력이 훨씬 더 크더라라는 걸 보여준 거고 뒤쪽에 요거는 해석만 좀 볼게. 또한 더 큰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진가 인정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얘는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해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아. 더 큰 이해. 뭐에 대한?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크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쉽게 만들어줘. facilitate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게 하다. 쉽게 만들어주는 것. Their subsequent integration. 여기에 their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도덕적인 가치야. 이 도덕적인 가치들의 이후의 통합을 더 쉽게 만들어줘. 어디로? 정체성으로. 말을 좀 꼬아서 쓴 건데 쉽게 풀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면 나중에 이 도덕적인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 속에다가 나중에 통합을 잘 할 수 있어.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 내가 이해를 했어. 아, 그럼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내 정체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요게. 그 통합을 얘기해. 그리고 뒤에는 이제 상황적인 걸로 가래. 상황적인 수준에서는 one important factor,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뭔가 봤더니 그 사람의 사회적인 구조였던 거야.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가 있나 봐. 뭘 포함해서? 이웃 있지. 학교, 가족, 그리고 어떤 뭐 제도나 기관들, 뭐와 같은 종교적이고 뒤에 나와 있는 organizations가 하나 다 연결되네. 종교적인 단체,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의 단체 이런 거와 같은 기관들 이런 게 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상황적인 수준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도덕 정체성에서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배려하고 caring, 뭔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만들어줘. 뒤에 거 발달, 도덕성 발달과 정체성 발달이다라는 것을 쉽게 이루어질 수 해줘. 가정이 이렇게 뭔가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환경이라면 정체성도 잘 발달하고 도덕성도 잘 발달한대. 또한 as well as는 그냥 또한 정도로 보면 된다. 또한 뒤에 integration, 통합. 그 두 가지의 통합. 그럼 그 두 가지는 morality하고 identity야. 도덕성하고 정체성. 두 개 따로 보는 거야. 도덕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뒤쪽에 어디로 통합할 거냐면 도덕적인 정체성으로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족의 환경이 원래는 도덕성이다라는 것 따로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따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발전을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서 이 가족의 이 환경에서는 도덕적인 정체성으로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대. 두 가지가. 뒤에도 해석만. 게다가 involvement라고 하는 것은 참여 정도로 보면 된다. 포함된 거니까. 종교적인 어떤 organization, 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단체와 같은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은 제공해 줄 수 있어. not only가 있으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뒤에 but also로 하면 되겠지. 뒤쪽에 but also는 여기 있구나. 도덕적인 신념 체계뿐만 아니라 뒤에 기회도 제공해 줘. 무슨 기회?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 act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야. 그러한 신념 체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공동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에 이해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것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그것들의 통합, 정체성으로의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대. 여기에 there는 도덕적인 신념 체계를 얘기하는 거야. 도덕적인 신념 체계. 그러니까 종교기관이나 어떤 단체 아니면 청소년 단체나 기관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 안에서 자신만의 도덕적인 어떤 신념, 생각 이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참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모두 다 정체성으로 통합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 이렇게 읽어봐야 돼. 너희가 안 읽고 나면 이거 잘 몰라. 21강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했고, 뒤에 문법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앞쪽에 2개 정도로 볼 건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던 거에서 been identified라고 하는 것은 왜 체크했냐면, 보통 have plus pp 형태만 보니까 그냥 잘못 보면 맞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수동이 됐던 거고,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those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전부 다 주어지 development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 형태라서 has가 아니라 have를 쓴 거야. 그것만 좀 신경 쓰라라고 해서 표시해 놓은 거. 3번까지 이렇게 됐고, 21강은